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10. 서주 태수가 된 유비. 이각과 곽사가 황제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던 때 조정이 어지러운 틈을 타 황건적의 잔당들이 청주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조조는 황제의 명을 받아 이 황건적들을 모조리 쓸어버렸지요. 이 황건적 소탕으로 인해 조조의 세력은 훨씬 커졌습니다. 황건적 중 항복하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훈련시켜 강한 군대를 만들었고 황건적 소탕의 공을 세워 진동장군이라는 높은 벼슬도 얻을 수 있었지요. 게다가 반동탁 연합군에서 끝까지 동탁을 쫓았던 일이 세간에 오르내리며 조조의 평판은 날로 높아만 갔어요. 이 때문에 전국 각지의 많은 영웅호걸들이 조조의 부하가 되기 위해 찾아오고 있었죠. 바야흐로 조조가 천하통일을 위해 초석을 다지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조조는 안정적으로 세력이 성장하자 이참의 아버지인 조승을 자신이 있는 연주로 모시고 싶었어요. 조승은 기쁜 마음에 온 가족과 하인 그리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물들까지 모두 가지고 조조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소식은 서주 태주 도겸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도겸은 영웅으로 칭송받는 조조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으로 부하에게 군사 500명을 주며 조승을 연주 땅까지 호위하도록 지시했어요. 하지만 병사들 중 일부가 조승의 재산에 눈이 멀어 밤중에 조승과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재물을 훔쳐 달아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조조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소식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 곧장 서주로 대군을 이끌고 출격하였죠. 복수심에 이성을 잃은 조조는 서주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무덤까지 파헤치라고 명령했어요. 그 광경이 어찌나 처참한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지경이었지요. 후세 사람들을 이를 서주 대학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도겸은 조조의 학살을 막기 위해 예전 조조가 신세를 졌던 진궁에게 부탁해 조조를 멈추게 하려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나 때문에 서주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나 하나만 죽으면 서주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 서주 태수인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신하들이 겨우 말렸지만 도겸은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려고 할 만큼 백성을 사랑하는 태수였어요. 서주가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공손찬에게 군사 2,000명과 맹장 조자룡을 빌려 관우, 장비와 함께 서주로 향했어요. 서주성은 조조군에게 포위되어 있어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죠. 유비군은 유비와 장비가 가운데서 관우와 조은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협공해 겨우 서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서주의 백성들은 자신을 구하러 온 유비를 보고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겸은 이런 유비에게 서주 태수의 자리를 넘겨주려 했어요. 저는 그저 의로운 일을 행하러 왔을 뿐입니다. 제가 서주 태수의 자리를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은 저를 나쁜 마음을 먹고 서주를 도와준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유비는 도겸의 말을 거절하고 눈앞의 조조군을 물리치는 데 집중하고자 했어요. 성격 급한 장비는 당장이라도 조조군과 싸우려 하였지만 유비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제 그만 화해하자는 편지를 보내봅시다. 조조가 거절하면 그때 싸워도 늦지 않습니다. 유비의 편지를 받은 조조는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책사 곽가는 화해하는 척 서주성으로 입성해 공격하려는 계책을 세웠어요. 그러던 그때 지난번 조조에게 찾아왔던 진궁의 계책으로 여포가 조조의 연주를 공격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주성은 아주 적은 수의 병사만 있었기에 여포는 손쉽게 연주성을 차지할 수 있었지요. 이것을 알게 된 조조의 책사 곽가가 말했어요. 주공, 유비의 얼굴을 봐서 화해하는 척 연주를 다시 찾으러 가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이렇게 서주성을 포위하고 있던 조조군은 연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밖의 사정은 모른 채 유비의 편지로 조조가 물러나는 것을 본 서주 백성들과 서주 태수 도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유비에게 서주 태수 자리를 양보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미축을 포함한 도겸의 신하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도겸님,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럼 서주 근처의 소패에 머물며 우리 서주를 지켜주시는 건 어떻겠소? 이건 절대 거절하지 마시오. 도겸의 간곡한 부탁에 유비도 더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유비는 소패성에 머물기로 하였지요. 그리고 얼마 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된 도겸이 다시 한번 유비에게 서주 태수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올바른 것이 아님을 알고 유비는 이번에도 거절했지요. 결국 도겸은 유비에게 태수 자리를 맡아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후 미축을 비롯한 도겸의 신하들과 서주의 백성들까지 유비를 찾아와 빈자리가 된 서주 태수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지요. 그렇게 유비는 서주 태수가 되었습니다. 조조군에게 많은 피해를 당했던 서주였지만 유비에게는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죠. 다음 편 예고. 서주에서 연주로 다시 군대를 돌린 조조와 조조의 성을 뺏은 여포는 곧 만나게 되겠죠? 누가 이길 것 같나요? 또 황제 주변에 이각과 곽사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데 황제 주변에는 왜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들만 있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